안녕하세요. 파트너 행복 추진팀 찰스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교육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의 김정현입니다. 스타벅스에도 많은 장애인 파트너들 같이 근무하고 계시죠? 네, 전국의 많은 매장에서 비장애인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장애인 파트너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파트너들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제 서로 오해가 생겨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스타벅스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인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군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파트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일단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교육 영상을 봤던 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엄청 바쁜 매장이니까 안 될까봐 되게 걱정이 많았죠. 저는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내가 말을 걸으면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에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겁났을 것 네, 같아요. 겁났을 것 네, 같아요, 네. 진짜로. 편견 덩어리. 비장애인 파트너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우선 크고, 케어를 다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적인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맞아. 그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르다가 아니라 약간 틀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운 파트너라고 고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음료를 만들고, 솔직히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니까 손으로 이제 수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차 추가가 4개였단 말이죠. 근데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못 보고 못 듣고 더 해서 6개짜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나갈 뻔한 적도 있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일할 때 약간의 그런 소통이 조금 바에서 물 BPR 잘못 꽂으면 물 튀기고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BPR을 잘못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팡 튀겼는데 갑자기 청각장애 파트너가 엄청 예민하게 화를 파르르 내더니 그 바쁜 때에 포지션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그렇게 물 튀긴 게 그렇게 잘못했나?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가? 알고 보니까 그 청각장애 파트너가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 근데 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원해. 약간 이 정도인데.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미안하다가 사과하고 좀 더 일할 때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습관을 좀 더 들였던?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장애인 파트너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 말고 다른 청각장애인 파트너 얘기를 들었는데, 파트너를 부르는데 너무 세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트너가 너무 놀라가지고 앞으로 살살 치거나 아니면은 시선을 이렇게 앞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매장에도 청각장애인 파트너가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엘레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게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흔들거나 하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했던 매장에서는 파트너분들이 또 눈치도 빠르시고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가 불편한 점 없이 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네, 서로가 잘 도와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만 있는 매장인 것 같아요. 제가 행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배려가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긴 하죠.
회사에서는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비장애인 파트너들한테. 맞아요. 교육을 시켜주시지만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분명히 저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데 가끔 제가 포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저희 매장에 필담 노트나 고객님이랑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객님들과 천천히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려고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객님한테 제가 청각장애라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고 같이 대화를 해서 그 인식을 깨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파트너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장애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 파트너들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기 때문에 장애로 한 가지만 보지 않고 그냥 다양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라서 저래, 지적장애라서 저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다양성이 있다라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수어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청각장애도 다양하구나 이것도 조금 이제 파트너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교육 영상이 많이 배포되고 또 인식 개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농인에 대한 이해가 100%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옐레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인도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다라는 설명과 또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크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들 오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파트너들이 진솔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장애인 파트너들 그리고 또 장애인 파트너들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오늘 토크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먼저 할까요? 네, 파트너들이 매장에서 장애인 파트너라고 하면 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파트너라고 비장애인 파트너가 다르지 않다는 거를 여기 자리에서 확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려던 걸 저 스텔라가 다 해버려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견을 진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너무 든든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서로를 이해하며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애인 파트너가 표현할 때 주의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데 장애인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면서요. 혹시 더 주의해야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분들도 경험한 거 있으실까요? 청각장애 파트너분이 이제 제가 청각장애 파트너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그 파트너가 아니야, 농인, 맹인이라고도 칭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표현인지 약간 헷갈렸었어요. 그 농인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청인, 농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좋은 말씀이고 또 다른 표현 있을까요? 왜 저 자꾸 쳐다보시죠? 뭔가 말해줄 것 같아. 솔직히.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어를 수어로 변경되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수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수어라는 표현을 하고 네. 있죠. 장애우 하면 이제 뭐 일단은 더 부드럽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고객분들도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실제 매장의 점장님, 부점장님 또 파트너들도 우리 매장 이 파트너가 장애우 파트너예요라고 고객한테 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도 꼭 파트너들이 아니더라도 장애우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이게 맞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아나운서나 뭐 국회의원이나 제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장애우는 그 벗우자를 쓰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어르신들한테 또 장애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장애우라고 나를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또 지칭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애우가 아닌 법적 용어인 장애인을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장애인한테 장애인이라고 부르기 좀 맞아요. 고민하고 계실 때 오감이 있잖아요. 너무 약간 너무 과하다고 공격적인. 센 느낌으로. 맞아요. 예전에는 장애자라고 했거든요. 장애인은 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그냥 장애인이라고 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너무 멋진 장애 인식 강사로 활동하셔도 우리 엘레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를 우리가 꺼리거나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있는 그대로의 호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해요. 예, 뭐 정상인 또 일반인 이런 표현들 맞아. 쓰면 안 된다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비장애. 네. 다들 대답하는 아마 많은 파트너들이 비장애인이라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상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면 일반인. 왜냐면 이게 입에 조금 붙은 말이어서 이 일반인이라는 게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이 표현은 어떨까요? 장애를 앓는다. 앓는다? 장애를 앓고 있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예.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은 어떨까요? 장애가 질병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라서. 그리고 앓다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있다? 장애가 있다. 네. 있다? 가지고 있다? 있는 그대로 장애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알면 되죠.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이 기회에 알아가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엘레나랑 로즈가 차고 있는 배지가 눈에 띄거든요. 어떤 배지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근무할 때 착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라는 배지인데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제가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해서 우회를 막고자 하고 있어요. 모든 그러면 장애인 파트너들은 배지를 착용하고 있나요? 대부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들 이렇게 잘 차고 있습니다. 근데 쿨은 없네요. 네, 저는 처음 입사 때부터 배지 폐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권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제 쿤처럼 나는 이 배지가 없어도 고객이랑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고 고객과 오해가 좀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러시는데 바로 볼 수 있는 무언가의 표식이 있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방어수단?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찰스가 아까 인권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낙인의 표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로즈나 엘레나가 배지를 하지 않았을 때랑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백지를 까먹고 안 하면 고객님이 제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라는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저를 불렀는데 제가 몰랐을 때 고객님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 파트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지?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꼭 착용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엘레나가 얘기해준 부분이 정말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누가 부르는 거에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서로 이제 보고, 아, 청각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는 서로의 입모양을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끼리 나온 사례지만 음료를 집어 던진 고객, 정말. 술 먹고 오셔가지고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던진 고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지도 자유롭게 하고는 있는데 호칭 관련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들 중에서 이제 이게 또 불편하다. 예. 예. 고객들이요? 예, 그 단어가 불편하다. 아.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저희가 오늘 배웠죠?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아, 정말 인식 개선이 딱 필요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가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조직 문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요.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 이걸 할지 말지 어떨지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네요. 다양성을 표현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이외에 또 알려주고 싶은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올바른 표현이다. 들으면 좀 불편하더라라는 표현 혹시 있으셨어요? 장애를 왜 가지게 됐냐라는 질문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네, 굳이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다쳤어요? 언제 다쳤어요? 뭐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장애를 극복하다. 극복하다. 비록 장애를 지니고 있으나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다큐멘터리. 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인생극장 그런 데서 좀 그 표현은 어때요? 대단한 거를 해낸 것처럼 표현. 아니, 근데 약간 부정적이게 들리지는 않아요. 저는. 되게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네, 되게.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지만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뭔가 하거든요.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어떤 부정적인 걸로 일단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록 장애를 가졌으나 또 극복했다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할수록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어떤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다를 된다.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우리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장애로 인해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한계가 없다라고. 장애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에 근무하는 모든 파트너들 이 교육을 들으면 스타벅스만큼 일단 관점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가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개의 유형으로 법적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주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아직 많이 좁아요. 좁아요. 그 장애가 크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체적인 장애와 또 정신적
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신체적 장애는 다시 그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 이렇게 나뉩니다. 또 외부 장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들 수 있고요. 내부는 호흡기, 신장, 심장.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적은 정신적 장애에 포함됩니다. 지적 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해서 발달 장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신 장애도 범주에 들어와 있죠. 스타벅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 근무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파트너고요. 청각장애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적, 자폐성, 그리고 뇌병변, 언어장애, 간장애, 그리고 신장장애, 오, 몰랐어. 네, 지체장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가 있습니다. 뭐 장루장애도 근무를 실제로 했었어요. 예, 의외죠. 어떤 장애? 장루. 장. 장애 유형이 다양하면 이제 고용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요구하는 편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대단합니다. 몇 명 정도나 장애인 파트너 고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기준으로 505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이제 전국의 각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서울대 치과병원점처럼 이제 특별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파트너가 여러 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 매장에서는 한 매장에 이제 한 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장애 유형이 많고 개개인마다 또 너무나 다양하게 특징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매뉴얼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 파트너랑 함께 근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 주세요입니다. 딱 한 권의 정의가 없는 것은 정말 505명의 파트너가 다 다양하게 다르다. 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가장 바쁜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점심 피크. 점심시간. 오전에 오픈. 네.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쵸. 그 지하철 주변 매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 올 때마다 음료가 여러 잔씩 많이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잠깐 쉬면 지하철이 안 오는 거고 또 많아지면 이제 사이렌 오더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바빠지기도 하고. 아침에 오픈할 때랑 제일 바쁘고 그 오전 시간에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이제 주문을 한 번에 넣을 때나 이럴 때 제일 정신없이 바쁠 때. 보나랑 같은 매장이죠. 근데 저희는 또 병원 앞이어가지고 단체로 많이들 포장을 가세요. 정말 지금 병원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공감하시는데요. 네, 실제 병원에 알죠, 근무하는 알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몇 잔까지 단체 주문 들어왔어요? 저희는 카트를 끌고 오세요. 진짜 맞아. 그냥 사이렌 오더를 냈다 20잔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냥 착착착착착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돼요.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좋아하시겠는데요? 보시고 계신가요? 근데 이렇게 바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트너십, 팀워크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루틴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상황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대처 방법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청각장애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입모양을 읽는 구화로 소통하는데요. 이거 엘레나가 보내는 거야? 네, 새로 들어온 파트너분이 이야기할 때 입모양 변화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바쁠 때는 깜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소통이 안 돼서 곤란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꼭 입모양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못 들었는데 파트너는 제가 들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커스텀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고객 요청을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화로 대화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화를 알려드리고 이걸 함께 사용하는 걸로. 이제 간단한 수어를 저희도 많이 배워가지고 하거든요. 잘하시던데요? 리를. 그래서 완전 조금 하는데 얼음, 뭐 아이스 이런 거는 되는데 진짜 바쁘면 말이 나와요.
하는데 진짜 바쁘면 손이 나가고 말이 나가서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매장에 청각장애 파트너가 3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파트너들은 수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저한테 너무 적응된 나머지 그 수어 사용하는 파트너들한테도 자꾸 입모양을 보여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들이 나는 입모양 읽을 줄 모르는데 왜 자꾸 입모양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파트너들한테 필담 많이 사용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바쁠 때는 이제 필담하고 이러는 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많이 바쁠 때에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 제가 갈게요 하는 파트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제가 저게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서로가 배려를 잘 해주는 파트너를 계속 만났었고, 그리고 지금 파트너도 조심스럽게 항상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눈치로도 알아서 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꼭 수어를 모르더라도 맞아요. 이미만 일맥상통하면 되니까. 부재로 들고 흔들면 되니까. 부재로 들고 이렇게 흔들면 되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어려워서 불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루미가 걱정을 했었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 전혀 없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우려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뭐 에티켓은 기본적으로는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구화를 할 때는 정면으로 보고 입 모양 천천히 크게 하고 이런 거 다 잘 아시는 것 같고, 또 수화도 열심히 지금 배워서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필담도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뭔가가 생기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애를 어떻게 뭐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환경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조금 더 고민하는 거, 그런 문제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제 청각장애 하면 보청기 하면 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보청기 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크게 해주면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로즈는 보청기 해요? 보청기를 껴도 아예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여서. 근데 이제 보청기 한 파트너 보청기 하고 계시죠? 네. 네.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언어의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가 나빠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또 비장애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각장애인은 다 수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가요? 아니요, 네.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수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못 듣는 것 뿐이니까 필담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수어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필담이 100%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담하려고. 맞아요. 답답해서 먼저 써서 네, 보여주고. 그럼 알겠지 하는데 맞아요. 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알았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처럼 청각장애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다라는 거, 대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 파트너들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야기할 때 여기 놔주세요, 저기에 있어요, 저쪽 손님 응대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저쪽이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쿤 말고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과 일해본 경험 있나요? 계셨었어요. 그분도 이제 약시셨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에 글씨가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일일 재구실사가 너무 그 칸이 작아서 하나하나 보고 QR이 어디 있지부터 이거를 찍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약간 힘드셨던 그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드 차트를 크게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됐었죠. 그 상대방 입장을 모르다가 알고 나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해 줄지 그리고 그것까지 했는데 쿠는 그럼 실제로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하고 네.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 일하면서 이런 경우에 어려움은 아예 없나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시야가 없어서 약간 왼쪽 부분으로 많이 부딪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몸 쪽 상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인식하지 못하는? 저보다도 커스텀을 더 잘 보세요. 제가 놓치는 것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면서 저를 더 챙길 때가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저 더 불편함을 더 못 느끼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또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또 이제 좀 더 청각이 좀 더 발달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주문 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리 만드는 것도 있어요. 체크하는 것도 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안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더 꼼꼼하게 음료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듣긴 했습니다. 간혹 시각장애인 파트너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음료 만들지? 뜨거운 것도 있는데 위험한데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오해드린 것 같고 모든 시각장애인 분들이 앞을 못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각장애인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 떠오르는 거 흰 지팡이. 선글라스. 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비장애인 입장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 있으면 청각이 엄청 발달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뭐 이런. 네. 그렇지만 나는 누구이고 정확히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야 서로의 소통이 이제 에티켓이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장애인 파트너들이 흠칫 놀라는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 놀라던가요? 인기처가 없다가 옆에 나타났을 때. 맞죠? 네. 네.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나는 혼자 지나갈 수 있는데 하고 후다다닥 지나가 버리면 되겠지 했을 때 돌았을 때 네. 화들짝. 비장애인 파트너들끼리는 지나가면서 지나갈게요 얘기도 하고 서로 주의를 주고 가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뜨거운 물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네, 뜨거운 우유 스팀 걸었을 때도 있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옆에서 갑자기 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얘기하고 싶었고 파트너랑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전혀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명암이라든가 형태 구분할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청각장애인 경우에도 내가 포스를 맡으면 손님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까봐 내가 거기까지는 도전을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각장애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보조공학 기기도 있거든요. 주문을 손님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쌍방향으로 보고 주문을 받아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지원들 생각보다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서로 직장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적장애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만날 사연 어떤 걸까요? 네, 저의 지점은 파트너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 저를 너무 배려하다 못해 아이 취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엿한 성인인데 말이죠. 다른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랑 너무 똑같은 사연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딱 CS 사이클을 돌 때 항상 이거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하고 저희는 그 지적장애 파트너가 까먹었을까봐 이제 까먹었을까봐 계속 이거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이거 알죠? 라고 해줬는데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파트너가 다가와서 저도 알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 순간 아차, 내가 너무 큰 배려를 하고 있었구나. 다들 스스로 할 줄 아는데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잔소리가 그러니까요. 저 약간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믿어주고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믿고 있으면 네, 스윙은 잘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갈피를 잃어버릴 때가 잠깐 있거든요. CS 사이클을 돌다가 이제 너무 심취한 거지 막 한 가지에. 그럴 때 톡 해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말투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꼭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 것 마냥 이거 해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약간. 네. 그렇게 맞아, 하는 맞아, 경우도 맞아. 있는데 그렇게 해보셨죠? 저를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딱 이때부터는 네, 이거 다음에 하셨으면 다음 거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지향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저는 같은 매장이 아니라 지원 근무 갔을 때의 그 하루만 같이 잠깐 겹쳤었는데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약간 포지션 들어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실 저보다 CS 사이클을 더 잘 도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제가 오히려 더 배운 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 일해보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그분들도 그분의 영역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한번 맞닥뜨려 보면은 또 그냥 다 잘 굴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스텔라는 스타벅스에서 어련히 알아서 뽑았을까? 이 정도 이제 기대해도 된다. 네. 루미 같은 경우에도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조금 과정을 톡 건드려준다든지 천천히 뭔가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직무 교육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표현을 해서 저도 알아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명확한 소통은 사실 서로에게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존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에 맞는 대우 잊지 말고 존중해서 대하면 됩니다. 그 지적장애인 파트너들 많이 만나면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다시 뒤로 가라 한다. 네, 좀 마음 상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적장애인들 진입할 때 그 지원 고용 프로그램 하죠. 스타벅스도.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취업 전에 현장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기간을 주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고용 직무지도원도 붙여서 그 기간을 좀 버는 시간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용관리 문제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업 이후에도 직무지도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붙여주거든요. 정부에서 근로지원인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좀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장 좀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다른 건데 이걸 또 같은 걸로. 지적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능지수가 7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장애 말하고요. 자폐성 장애는 상호작용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폐성 장애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영우 변호사처럼 막 되게 그 머리가 좋고 막 천재적인 특성이 나오니까 또 자폐성 장애는 다 천재인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예.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크게 지능지수와 사회 상호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폐성 장애도 있나요? 스타벅스? 네, 있습니다. 네. 자폐성 장애는 이제 낯선 거라든가 조금 그런데 두려움이 많거든요. 예측하지 않았는데 뭐가 훅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인 대 성인으로서 규칙적으로 좀 대해 주시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스타벅스는 장애 유형의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 또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어떤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취업을 할 정도의 정신장애인이라면 이제 약물 관리 이런 것들이 스스로 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장애는 이제 법적으로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뿐 아니라 최근에 좀 범주가 넓어져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애, 또 강박증 들어보셨죠? 강박장애, 또 뚜렛장애, 기면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감정을 조절한다거나 행동, 의사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다. 또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약물을 먹는 시간쯤에는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배려나 우리가 약물을 먹고 또 축 처져 있거나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또 좀 파트너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고 또 약을 먹다 보니까 갈증을 많이 느껴서 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매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브레이크도 충분히 씌웠는데 왜 또?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매장에 지적장애 파트너들이 4명 있거든요. 제가 다양한 지적장애 파트너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답입니다. 네. 다음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인데요. 네, 사연 한번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전체 장애인 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파트너입니다. 보조기구 도움을 받아서 비장애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다들 제게 잘해주지만 가끔은 너무 배려해서 저를 활동에서 빼줄 때가 있어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저도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되게 속상한 마음이 클 것 같아. 나기 잘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심하면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같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한계가 있어서 난 이걸 못하는구나 싶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제를 안 하기 위해 휘핑 그림도 만들어 달라, 뭐 가져다 달라. 힘들어. 네. 그냥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배제를 해도 문제고 배제를 안 해도 문제인 거라고 전 보거든요. 네. 지체장애 유형 파트너와 근무해본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들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CS 같은 걸 돌 때 CS라는 단어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한참 오래전이라 플로어 돌 때. 플로어 돌 때, 플로어 돌고 설거지 할 때 자기는 많이 못 돌았죠. 많이 불편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약간 배려해 주는 거는 있다고 들었었어요. 정말 심하게는 의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의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예. 그리고 복층 매장도 많잖아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 파트너랑 같이 일을 하면 이제 어떻게 좀 근무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 힘듦을 느끼는지 그런 업무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 투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습 효과인 것 같습니다. 학습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스타벅스에는 이런 장애인 파트너를 배려하기 위해 처음 입사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단층 매장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족을 하고 계신 파트너는 그 대중교통 출퇴근이 조금 어려워서 자차 운행을 해야 돼서 주차 지원이 되는 매장을 또 배치해 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바쁠 때 뭔가 부탁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요.
예, 팔이 불편한 파트너에게 휘핑크림을 6개씩이나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올바른 대처법 뭘까요? 네, 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활이라든가 뭐 보조공학기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체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물을 배치한다거나 이제 그런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지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엘레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계를 짓지 말고 뭐 교육이든 회의든 직무든 본인이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식으로 도와서 같이 할 수 있을지 배제의 측면들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면 방법은 그런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거 결론적으로 갖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에만 해도 이제 지적장애인 파트너가 상을 받기도 하고요. 자폐성 장애 파트너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엘레나도 네, 챔피언이 되었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도 다양하게 본인의 실력들을 네, 발휘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잘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파트너들이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네, 이 교육 듣는 모든 파트너들이 코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장애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5가지.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15가지 유형을 오늘 저희가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계신 파트너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파트너가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횟수로 7년 차? 네, 근속은 6년 되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저도 헬스로는 7년 차고 꽉 찬 6년은 저번 달에 지났어요. 제가 막내인 것 같네요. 저는 올해 5월 달에 10주년이었고요. 축하드려요. 어머. 저는 15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9년 차입니다. 15년 됐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로즈는 얼마 됐죠? 저희 12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올해 곧 7월 되면 11년이 딱 되는. 금 받았죠? 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해 받을 거라 얘기를. 얼른 주세요, 얼른. 고참들이 오늘 출연하시나 봐요. 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3년.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었을 텐데 그 스타벅스의 장애인 파트너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변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장애인 공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커피를 좀 좋아하기도 했어서 그 전에 개인 카페에서도 일을 하긴 했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취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크넷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공단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돼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주부로 생활하다가 취업 관련해서 좀 정보를 알아보다가 서대문 복지관에 이제 바리스타 교육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거기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에 있는 커피 학원, 바리스타 학원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정보를 주신 거죠. 스타벅스에 장애인 고용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바리스타 시험을 정식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스타벅스로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워크투게더 워크투게더. 장애인 고용 포털 보고 이제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 그 파트너 중에서 내가 이를 가짐으로써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연들이 많았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조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말하기에는 이제 애사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제가 찰스를 만난 것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왜 만났냐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때문에 만났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9년부터 장애인 파트너를 뽑았어요. 12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다른 기업보다 열심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이제 직업재활법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복지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고용에 포커스를 두고 장애인의 노동 경력이나 보수, 통상적인 삶 영위,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권리 실현, 생존권, 노동권, 자아 실현, 사회적 책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명시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장차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의 법이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이 같이 다 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법은 제정이 됐는데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해서 채용이나 임금, 복리후생, 불리한 조건 적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권리에서 이제 배제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정이. 네. 장애인의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해 이제 편의 제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제 파트너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장애인이 갖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애인에게도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거 완전 정답이다. 네,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구체적으로요?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아니면 또 직급과 직책에 대해서 차 한 개를 쓰지 말고 열린 기회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쿤처럼. 엘레나처럼. 쿤처럼. 차별 없는 그 승격 제도 또한 스타벅스의 자랑 중에 하나이고요. 또 대표적인 게 점장도 있고, 그리고 슈퍼바이저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열정이 있다면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반대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어쨌든 다 중간 관리자 이상이시잖아요. 부점장 시험을 치는데 장애인 파트너에게 필기 시험 칠 때 시간을 더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평등하지 않은 조건 아닐까요?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등하게 할 거면 시간을 똑같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차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1.5배의 시간을 더 주는 게 차별금지 편의 제공이에요. 우리가 워낙 우수하다, 학습 잘 됐다는 여러분들조차 시간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좀 실망.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 실망.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쿤인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걸 받을 수 오히려 있다는 더 생각이 과한 들어서 배려? 이게 동등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애인은 옆에서 대피를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글씨를 쓰는 게 많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로 찍어요. 네. 그럼 그 영상을 보고 체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편의 지원이 이제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로 하면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차별 요소는 없을까?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요즘에 나오던데 내가 이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걸까? 이제 장애인 파트너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 본 게 있죠.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꾸기 퀴즈입니다. 네. 그 우리가 장애인 하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 당사자도 난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나 장애인이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표현들로 사용되어야 될까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적, 주체적인 사람, 자립적인 사람. 자립적인 사람. 네. 함께 같이 가는 사람? 사회의 그냥 구성원, 그러니까 보호받는다가 아닌 그냥 구성원으로. 우리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적극적 사회 구성원. 네. 다음은 이제 편견, 차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따라 붙어요. 이제 장애인 하면 어떤 표현들이 좀 맞는 표현일까요? 나와 다른 장벽을 가진 사람? 평등,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예. 그게 평등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학습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게 차별 없이 대하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수동적, 의존적, 그리고 부정적 있습니다. 능동적, 능동적, 긍정적. 긍정적. 네. 이거 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네. 교육이 잘 됐네요. 부정적, 지능적 권리. 네. 또 장애인하면 이제 소외받는다, 소외되고 있다라는 좀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장애인 파트너들과 비장애인 파트너들 다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이. 네. 어울림. 어울림. 투게더. 투게더 표현 어디서 많이 여기서 들어요? 나올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대병원에. 치과 병원점, 네. 그 파트너들이 만든 벽화에 투게더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또 다른 게 장애인 하면 무력함.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죠. 전혀 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활동적인? 힘찬. 참. 실력 키우기. 자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실력 키우는 걸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하면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동정, 네, 자선, 뭐 베풀어주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오픈할까요? 네.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정.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하면 좀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건 없지만 괜히 뿌듯하게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스타벅스에는 파트너 행복 추진팀의 모든 그 팀원들이 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해서 한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파트너와 비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한 자리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보다 좋은 것 같았거든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열심히 하는 장애인 파트너 그리고 네, 함께하는 비장애인 파트너 그리고 이 교육을 듣고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네, 스타벅스의 모두가 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제 본인의 생각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파트너들이 부담감 갖지 않고 교육 받았으면 좋겠어요. 2만 명이 훨씬 넘죠. 스타벅스 모든 파트너들이 이제 이 교육을 볼 건데 정말 모두가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잘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문데 오늘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료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소중한 경험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스타벅스는 장애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들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